먼저 껍데기 들어가부터 갈게. 이거는 이제 그 뭐야 4.19 혁명이랑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민족의 이제 진정한 화합과 통일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나타내신데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데 껍데기는 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 표면에 안 나오고 성자 표면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미지 상황명사 위주시거든. 근데 보통 이런 명령법이나 형용법 같은 게 나오면은 말을 거는 어투라고 그러지.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말을 거는 어투가 쓰였어.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서 뭐 바라보고 있어? 껍데기는 가라라고 그러지. 껍데기는 여기서 가라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고 이거와 대비되는 알맹이는 긍정적인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알맹이는 뭐야? 4월 그리고 동학년 봄날 4월은 뭐야? 4.19 혁명이지. 반독재 정신이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동학년 봄날은 동학농민운동 정신이잖아. 반외세지. 반독재는 뭐를 추구하는 거지? 민주주의. 반외세는 뭐를 추구하는 거지? 통일. 그래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 시라고 그래. 이게 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4월에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그러면 뭐야? 이거를 이 민주주의와 통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이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사이고 껍데기는 가라. 일리어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보통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을 써. 반복과 변주 내지는 반복과 변조, 그래서 비슷한 거를 반복하는 거지. 그리하여 다시는 강조하는 거지.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들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춰다시니. 자, 그곳까지 내놓는 뭐야? 순수한 의미하고 아사들과 아사녀는 우리 민족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을 기원을 하는 거지. 통일을 염원을 해. 이 통일 정신을 뭐라 그래? 이제 중립의 초대청이라고 한 거지. 초대청이라는 거는 이제 예식을 올리는, 결혼식을 올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통일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도까지. 사연도 어때? 반복과 변주지. 한라에서 백도까지 뭐야? 우리는 국토, 대유법이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했지. 한라산과 백두산 가지고 전체를 표현했으니까. 향그러운 흙가슴, 어떤 순수한 마음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대비되는 거는 뭐야? 쇠붙이. 흙가슴이 서로 대비되지. 이 흙가슴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순수함을 의미하고, 이 껍데기를 의미하는 이제 폭력, 전쟁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게 쇠붙이지. 그래서 통일과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서 정서는 소망이 나타나지. 주제는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소망이지. 이게 주제의식인 거지.
이건 배운 적 있지 않니?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가봅시다. 페이지 132페이지. 이 신도겸이라는 시인은 주로 반독재, 반외세, 정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시인이지.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낸 시인이야, 보통은. 그리고 반자본주의, 산업화. 이게 다 외세에 의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본주의나 산업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주의 추기와 이제 독재에 대한 한거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시인이지. 자, 하늘은 뭐야? 여기서 이제 자유나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봐. 그래서 화자는 표면에 나오진 않아. 근데 청자는 어때? 너라고 나오지. 화자 표면에 나오지 않고 청자 너라고 나오면 뭐가 되게 강해? 메시지 전달이 되게 강하지. 그래서 계속 서리법으로 묶고 있지. 서리법과 명령법을 써. 그러면 뭐야? 말의 거는 어투지. 말의 거는 어투의 메시지 전달을 이루의 시인 거야. 바라보는 대상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하늘을 본 적 없다라는 거지. 하늘은 자유나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는 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먹구름, 그 다음에 쇠항아리. 이거는 뭐야? 억압과 독재를 상징하지.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거이기 때문에 뭐를 추구해라?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추구인데, 이 추구를 어떻게 해야 돼? 경건하고 엄숙함으로 추구해야 된다. 왜? 그만큼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일단 보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서리법이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또 서리법이지. 근데 서리법에서 한 단계 더 나갔으니까 뭐야? 점층법도 쓰였어. 서리법이면서 점층법이지. 네가 본 것, 먹구름. 실제로는 어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제 추구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겪어본 적,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지. 억압과 독재의 상황을. 또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이것도 억압적인 현실을 어때?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살아갔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라.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의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뭐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침 저녁 내 마음속에 구름을 담고. 내 마음속에 구름을 담는다는 거는 뭐야? 내면을 성찰하는 거를 의미하기도 해. 내면을 성찰을 해서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즉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본다라는 거는 뭐야? 그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은 아니야. 외경이라는 게 뭐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지. 경건함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할 것이다. 또 아침 저녁 내 머리 위에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마신다는 건 이번에 뭐야? 누리는 거지. 아까 본다라는 건 깨닫는 거고, 민주주의를 깨닫는 것과 그걸 누리는 건 다르잖아. 내가 깨달았을 때는 어때? 아,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소중한 가치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마신다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어때? 한 칸 띄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 행간걸림 내지는 행간 걸침이란 표현을 써. 일부러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거나, 혹은 이런 경우에 연간 걸림이라고 그러기도 해.
연을 바꿔가지고 어때? 문장의 연에 걸쳐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어떤 효과를 줘? 이 행간걸림이나 연간걸림의 효과 중에 하나는 이거야. 시적 긴장감을 준다라고 해. 긴장감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뒤에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게 긴장감이고, 우리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고 있으면 안 무섭지. 긴장감이라는 거는 꼭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방송 프로 할 때도 뭐 1등 결과는 3분 뒤에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것들이 긴장감이란 말이야. 뭐가 올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 외경을 알리라고 바로 말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 다음 년에서 일부러 연을 바꿔가지고 뭐를 알고 거지? 뭐를 알고 싶은 거지? 라고 이제 한 칸 띄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연민을 알리라. 연민은 뭐야?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뭐에 대한 불쌍함이야?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일까? 아니지. 자유민주주의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거에 대해서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이제 살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우리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느끼는 그런 연민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엄숙함이라는 건 뭐야? 연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지. 타인이 이제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 아 이게 소중한 가치구나 하고 애경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면, 그래서 엄숙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서럽게, 엄숙한 세상에 서럽게 눈물을 흘려. 왜?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지. 슬픔과 고뇌와 어떤 그런 거를 겪어가지고 얻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어때? 연관걸림이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살아가리라 하고 긴장감 또 한 번 주지. 한 번 연관걸림 내지는 행간걸림에서. 그리고 소미상관이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서리법과 점층법, 그리고 소미상관까지 쓰였어. 그래서 주제는 뭐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갈망이 나타나지. 억압적 현실 속에서의 갈망이 나타나지. 듣니?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147페이지 봄은이라고 나오는데, 봄은 이제 상징적 의미로 신동엽기에서는 뭐를 의미해요? 어떤 통일이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봐. 긍정적인 대상이지.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겠어? 겨울이지. 신동엽시에서 보통 봄과 겨울이 대비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상징적인 시로서. 이게 상징인 이유는 원가정이 어디에 없어도 그냥 알아먹기 때문에 상징인 거지. 만약에 봄이 어디에서 뭔가 단서를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야? 그건 은유가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니 우리라고 나와버리니까 좀 애매하지. 화자성자 관계가 애매해져. 우리라고 하면은 나와 너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해지는데, 바라보는 대상은 봄이지. 봄과 대비되는 게 겨울이고, 봄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거기서 보면 사실은 봄에 대한 단서가 이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통일에 가깝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남해에서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때? 거기에 보면은 바다와 대륙에서 눈보라를 몰고 왔죠. 이거 뭐야? 어떤 소련이나 미국 같은 외세를 의미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은 여기서 뭐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야? 통일이고, 겨울은 뭐야? 어떤 전쟁과 분단을 의미하는 거지. 전쟁, 분단, 대립 같은 것들을 의미해. 자, 그래가지고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봄은 어때? 남해와 북녘이라는 건 이 전쟁, 겨울을 가져온 어떤 미국과 소련을 의미한다고 보겠지. 일제강점기로 이제 분리됐으니까.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너그럽고 빛나는이라는 거는 뭐야? 이게 봄의 긍정적인 속성을 나타내지. 이게 긍정이라는 거지 결국에. 그러면은 이게 부정인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통일의 기운이라는 뜻이지. 통일의 기운은 제주에서 도망까지, 역시 대유법이지. 이 사람 한라에서 백조까지, 제주에서 도망까지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하지.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논밭, 뭐야? 우리 국토, 한반도에서 뭉친다. 통일의 기운이 움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겨울은 이제 전쟁, 분단이지. 바다와 대륙 역시 미국과 소련 의미에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분단을 가져왔지만, 이제올 너그러운 봄, 통일은 삼천리 마을, 이것도 이제 우리 국토를 의미하지. 마을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터리라. 움터서 강사들이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전쟁이지. 쇠붙이들을 녹여버리겠지.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쇠붙이지. 자, 여기서 정서는 뭐야? 영원이지. 주제는 그럼 뭐야? 분단된 현실을, 분단 현실 극복에 대한 영원이 나타나. 이게 주제지. 방학 동안에 최대한 해서 지금 현대시 끝내고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또 끝내고 그래야 이제 고전시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고3이다. 연계 교재 나오면 그때부터는 연계 작품만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다른 작품 할 시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문법이나 문학 기본을 다 끝내가야 돼. 됐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빠듯하더라도 최대한 하자. 다음 또 보자. 자, 148페이지 봄의 소식도 어때? 이 봄은 정말 상징적이지. 뭐라고 안 나와. 단서조차 안 나오는데 대충 뭐 통일이나 민주주의 둘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화자는 거기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성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아. 이미지 상황 묘사 위주시. 바라보는 대상은 봄인데 이 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오고 있음, 하나는 사망했음. 이거는 뭐야? 희망이지. 이거는 뭐야? 절망이야. 어쨌거나 어떻게 됐든 여기에 대해서 이 화자가 생각하는 거는 기다림이지.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림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야? 영원이지. 영원. 봄은 그래서 뭐를 상징해? 보통 뭐 통일이나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야? 어떤 봄의 노래에 대한 희망이 내지는 영원히 이게 주제인 거지. 봄이 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통일이건 민주주의건 간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이 발병 같았거니 위독하다거니. 뭐야?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이제 통일이나 민주주의가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눈이 휘둥그레진 손송원에 의하면 봄은 먼 바닷가에 갓 상륙해서 동백꽃 산모통에 잠기 쉬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요. 오긴 올 거지만 좀 멀리 있을 것이다. 당장 올 수는 없다라는 의미지. 그렇지만 다시 역접이지. 계속 시의 상황이 바뀌어 앞뒤로. 봄은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고 광증이나 낙한 이런 뭐 독재 정권을 상징하겠지. 몽둥이 맞고 선지피 흘리면서 덧부러지더라는. 그래서 이건 뭐야? 죽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올 수 없다. 또 뭐라 그래?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이 자살했다거니 장사진에 어렵다거니 아예 올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의 기점으로 계속 바뀌지. 시의 시상 전환이 나타나. 시의 흐름을 계속 바꾸지. 거기
그렇지만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뭐 이런 거 나오는 시상 대만이잖아. 눈이 휘둥그레진 새수 소문에 의하면 보문 뒷동산의 바위 밑에 마을 앞에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도 몇 날 밤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숨어와서 몸당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이미 자유나 민주주의가 우리 곁에 와 있고 그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해석인 거지. 그래서 이 봄에 대한 기다림, 염원을 나타낸 시야. 듣지? 또 뒤로 가보자. 152페이지. 자, 산문시는 간단히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 이 산문시는 그 신동엽이 생각했던 이상적 나라에 대한 모습을 묘사한 건데, 사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여기 하면 뭐야? 노르웨이, 핀란드, 또 뭐 있지? 그 뭐냐? 하나 더 있는데. 덴마크는 정확히 말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아니잖아. 두 개인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 스웨덴, 그렇지. 뭔가 하나 빠졌어. 구스타프 국방의 사자왕 기억이 안 났어. 여기가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인데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지 공산주의는 아니고 복지가 잘 돼 있는, 좋게 말하면 복지가 잘 돼 있고 나쁘게 말하면 세금을 50% 이상씩 띄어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잖아. 의사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나라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나라들에 대한 동경이 되게 크지. 사실 이 나라들은 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복지를 되게 강하게 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세금을 50%씩 떼어가지고 월 복지에 사용하고 50% 이상은 떼지. 또 반대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세금을 안 떼잖아. 그래서 대대로 상속을 하지.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 이케아라던가 볼보라던가 이런 데들은 대대손손 그 귀족 집안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지고 경영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양극화가 되게 심한 나라인데도 그걸 대부분 못 느끼지. 최상위 이만큼과 이만큼이 그냥 다 평등하게 사니까 여기는 다 평등하고 여기는 어차피 넘사벽이고. 옛날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바이킹 국가들이 보면은 이제 귀족들이 따로 있고 나머지 바이킹들은 다 그냥 같이 전쟁하면서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제 잘 살지 못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한 동경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한국의 어떤 두 가지 특성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상국가의 이미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현실성은 없지. 근데 어쨌거나 신동엽이 어떤 나라를 바랬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보면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도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입은 딸 아이의 손을 끌고 백화점 거리에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예, 대통령이 이제 뭐 백화점 거리에 칫솔 사러 나오는 되게 소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실제로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약간 저런 느낌이잖아. 봉사활동하는 느낌으로 많이들 하지. 뭐 이제 그 정치인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권력이 세거나 그러진 않아.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에 마다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잠자.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소 앞을 떼학볕 흩으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이 기쁘시게도 한마디만 남기고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으로 열고 들어가고. 이거는 무슨 뜻이야? 권력자들도 자기의 권력을 막 누리지 않는다는 거지. 권력자라고 해가지고 1등석에 뭐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거리는 물결을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드는. 이게 보면은 어때? 뭔가 이제 서울역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한국과 스칸디나비아를 반반씩 섞은 느낌이고 자기 이상적인 모습으로.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는 그 중립국, 역시 이제 북유럽의 어떤 모습을 또 표현했지. 하나에서 100가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이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보유한 이미지를 그려내지.
대통령 이름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정치는 관심이 없지만 새 이름, 법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허나더란다 지식인들이라는 거지. 문화적이고 애당초 어느 패거리에서 총쏘는 야만인 가담지 않고 작성한 그 지성. 사실 이제 스칸디나비아라는 쪽이 중립국을 했지. 보통은 이제 그 스위스나 이쪽이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군사력이 강한 것도 있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업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소련이랑 싸움에서 이겼잖아. 어찌되었건 겨울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독립국을 지켰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군사력 없이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람 죽이는 신용 아니하고 아름다운 우리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의 존재도 싫댔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선에는 미사일기도 탱크도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중립국을 지켰다는 거지. 끝끝내 사나이 나라 맺장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방. 한국도 그래서 중립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신동엽은. 반도의 달방, 무너진 성턱가. 이거는 뭐야, 이제 분단된 현실을 의미하지. 그 무너진 성턱가에 입맞추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꾼 하늘로 가는 길가. 이거는 뭐야, 과거의 평화롭던 상황을 의미해. 그러니까 신동엽은 이상적인 중립국, 군사력으로 이제 중립국이 아니라 이상적인 중립국을 꿈꾸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 과거의 농촌사회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모습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지. 과거 농촌사회에 군사력이 없는데 중립국을 지키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상적인 것들이. 그래가지고 하늘로 가는 황토끼에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에 걸린 신사가 자전거 꽃무늬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에 시인의 집을 눌러가더란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묘사를 한 게 산문시지. 그래서 산문시는 뭐 주제의식 자체는 뭐야? 이상적 국가에 대한 존경이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사내언덕에. 사내언덕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한 4.19혁명 정신에 대한, 4.19혁명 희생자에 대한 추모 정신을 노래하는 시집. 그래서 화자는 거기 표면에 나오지는 않아. 청자도 표면에 나오진 않지. 화자 표면에 안 나오고 청자도 표면에 안 나와. 임기 상황묘사도 주시고 반복과 변주가 많이 사용됐지. 그리고 거기 보면 들길 더듬는 행위는 화자의 분신 내지는 화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기도 해. 또 바라보는 대상은 그인데 그는 4.19 혁명 희생자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그의 얼굴은 그의 모습이지.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어도 그의 뭐야? 꽃, 그의 노래. 꽃은 뭐야? 그가 추구하던 어떤 그 민주주의. 노래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같은 거지. 그래서 그의 모습, 죽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지. 볼 수 없지만 그가 추구하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어때?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 대한 정서는 뭐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도 아니고 추모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4.19 혁명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지. 이제 주제의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반복과 잘못 썼다. 변주지. 변주 내지는 변조. 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 이미 죽었지. 그는 희생돼가지고. 하지만 산의 언덕에 피어난 그의 꽃이 그의 변주주의에 대한 정신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또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왜 쓸쓸해? 그가 죽었기 때문이지. 근데 그를 추모하는 사람이잖아. 들길 더듬는 행인. 그래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 도노법으로 부르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행인이 청자라고 만약에 보면은 이게 메시지 전달 위주라고 불리기도 하거든. 도노법으로 불렀으니까. 근데 객관화된 자기 자신일 수 있거든. 화자의 자신. 눈길 비었거든 바람을 담는데. 자, 눈길 비었거든 바람을 담는다는 건 뭐야? 눈길이 비었다는 거는 이거지. 모습을 볼 수 없으면은 바람을 담고. 바람은 거기 보면은 뭐야? 이 바람이 비었으면 인정을 담으라는 거는 바람은 그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고 이거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면 이거지. 인정을 담아라. 민주주의.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찾고 그 염원을 찾을 수 없다면은 그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어가라. 그래서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라는 거지.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의. 그래서 그의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재미 또 다음에 봅시다. (167페이지) 종목 5가 이거는 이제 산업화와 외세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그런 시지. 자, 내용을 보면은 화자는 나인데 노동자야. 성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독백체, 고백체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신동엽씨들이 많이 취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대상은 처음에 이제 낯선 소년이 나오지. 낯선 소년은 어디에서 왔어?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왔지. 이 소년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이 소년과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향력 그리고 어떤 노동자를 떠올려. 그리고 산업화된 서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소년을 생각하지. 이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가족일 수도 있었겠다. 그럼 뭐야 이거는? 가족 해체의 상황이 나타나지. 일제강점기에 보면 백석기에서 맨날 가족 해체 나오잖아. 마찬가지야. 이제 그 산업화 사회에서도 가족이 해체된 거라고 보는 거지. 이제 산업화된 서울에 뭐가 나와? 이제 그 서울로 많이 움직이잖아. 이걸 뭐라 그래? 뭐라 그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울로 들어가고 농촌을 떠나 서울로 가는 거 뭐라 그래? 이촌향도라고 그러지? 이촌향도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가족들에 대해서 뭐를 느껴? 연민을 느낀다. 그래서 정서는 연민과 비판이지. 연민은 뭐야? 도시로 온 농촌 유민들, 농촌에서 떠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비판은 뭐야? 산업화와 외세에 대한 비판. 산업화는 이제 외세가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이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민이라고, 이민은 이제 옮겨온 사람, 유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도시 이민에 대한 연민과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슬비가 오는 날 종로오가의 서시오판 신호등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서울에가 아닌 거지. 동촌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그 소년은 다음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들 속에서, 통금은 뭐야? 우리 옛날에 12시 이후에 돌아다닐 수 없게 했지. 명목이 뭐야? 그냥 국민들 통제하려고? 물론 그런 쪽도 있었겠지만 원래 명목은 간첩들이 활동하는 걸 막고 이제 우리나라 안보 보안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해가지고 통금을 했어. 그래서 전 지역에 다 통금이 있었느냐? 아니야. 해안가가 있는 지역만 통금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12시 이후에 술 마시려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 충청북도로 가면 돼.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어서 서울에서 술 마시다가 12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택시 잡아타고서 충청도 가서 술 마시는 인간들도 있었대. 그 당시에는. 언제 없어져? 전두환 때 없어지지? 통금 없으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금에 쫓기는 군상들 하면 이제 70년대라는 걸 알 수 있지.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한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해잡고 있었다. 이거는 뭐야? 이 화자가 소년에 대해서 뭐를 느끼고 있는 거야? 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같이 비해잡고 있었다는 건 소년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 연민을 느끼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지금에 간 나왔으니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를 벗어 품고, 왜 가난하지? 운동화 같은 거 새로 살 수 없으니까 혹시 비에 적으면 안 될까봐 그 소년의 등어리선 멀리 떠나고 먼 길 떠나고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맛보이며 저희끼리 비에 적고 있었다. 의인화돼 있지, 고구마. 시골에서 올라왔던 걸 알 수 있지.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담 어촌만시였으니까 거기에서 왔을 수 있겠다는 거야.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가 되돌아섰다. 그러나 눈동자의 홍수, 많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 사이에서 그 소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뒤돌아선 이유는 뭐야? 좀 더 도와줬어야 했을까? 동대문만 알려주고 끝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서울에 혼자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다음 페이지 봐봐. 그렇지. 눈목이 바람이 불던 질척한 겨울날 종묘담을 끼고 보이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좋은 한쪽 눈에 창녀가 양지 쪽에 기대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이거는 뭐야? 이제 그 창녀가 그의 누나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그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언젠가 보았던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에 자갈치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가란 뜻이지.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여기까지가 뭐야? 가족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가. 그 가족이 해체된 모습인 거지. 농촌이 이제 몰락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와. 외세에 대한. 반도의 하늘 높이선,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이 뿜어내는데 이마에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저새로운 은행국. 이거 다 뭐야? 외세를 의미하지, 세 줄기 강물.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외세들인데, 그래서 세 줄기 강물이라고 땀줄기를 표현한 건데, 대륙은 뭐야? 중국. 섬나라는 일본, 저 새로운 은행국은 미국이지.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산업화에 의해서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한간. 이건 뭐야? 농촌 현실이지. 농촌은 피폐해져가지고 산업화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이시조선이지. 조선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다는 거지. 옛날 같으면 일제강점기에는 북간도 만주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케 300리 서울로 왔지. 그럼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때 먹고 살기 힘들면 만주로 갔잖아. 지금은 어디로 온다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서울로 갔다라는 거지. 사실 이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몰락은 되게 필연적이지. 일본도 사실 농촌을 몰락시키면서 또 식민지가 있어야지 농촌을 몰락시키지 않고서 산업화를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없으니까 이제 농촌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고, 일본은 초반에 농촌 몰락시키다가 어떻게 산업화하면서 메이지일신데 식민지 만들면서는 이제 식민지 몰락시키면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잖아. 산업화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야? 저렴한 노동력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저렴한 노동력이 나오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먹는 문제가 문제잖아. 그래서 어때? 농산물을 싸게 만들 수밖에 없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산물을 싸게 만들면 농촌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만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면서 식민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농촌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농촌이 몰락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 고층 건물 침대 속에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서울을 이렇게 표현했지. 거머리 마을, 농촌의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는 마을이라는 거야. 비료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또 무슨 넉살을 꾸미기 위해 짓는지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을 차고 왔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에 물었다. 수미상관이지. 앞이랑 똑같지.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운동장에 밤이 내리고, 밤이 내린다는 건 뭐야? 소년의 미래도 암담할 거라는 거지. 결국엔 노동자가 되겠지.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 이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나도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연민을 더 느끼는 거지. 그 소년도 어차피 노동자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슴에선 도시락 고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쓴 시지. 됐니? 오케이, 다음. 요 향화가 마지막은 향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향화는 이제 역시 산업화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가지고 농촌사회, 과거 평화로웠던 농촌사회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는 시야. 화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청자는 향이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나타나지. 그래서 메시지 전달 위주의 시야. 도노법으로 부르지. 바라보는 대상은 과거 평화로웠던 농촌 사회를 의미하고, 이거와 대비되는 산업화된 사회. 이게 긍정이고, 이게 부정인 거지. 그래서 주제는, 정서는 염원과 비판이 나타나고, 그러면 주제의식은 과거 평화롭던 농촌 사회에 대한 염원과 산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지. 이게 주제의식이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켜있던 오래기하는 얘네, 과거 평화롭던 농촌 사회로 가자.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때? 청류를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은 말의 권한 어쩌고,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벌칙스러운 웃음들이 들려나오며 호미와 가보미를 든 환한 얼굴, 그림자처럼 나타나던 석양, 농촌사회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지. 긍정적인 모습들.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에 맨발 담그고 늘어앉은 빨래들을 두드리던 그 전설 같은 풍속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은 산업사회지. 산업사회에 너무 이제 떡을 뺏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이제 같이 두레식을 먹고, 두레를 먹다는 건 여럿이 둘러 앉아가지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먹는 거지. 그런 이제 협력이 있는 농촌사회가 좋다라는 거야.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이건 뭐야? 산업화.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잖아. 아까 거머리 마을 같은 그런 표현이지. 농촌에 피를 빠는 그런 모습에 이제 거기에 이제 생리의 인이 맥히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은 어떤 농촌 사회로 돌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려우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이 산업화는 어때?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흉내일 뿐이지 진정하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외세 흉내는 내지 말고 우리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에 맨발을 벗고 콩밭임을 하던 차라리 그 미개척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날 비단 치마를 나벗기며 떼지어 춤을 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이 누비치는 싱싱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농촌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사실 이 시인이 계속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가는 방향 자체가 어차피 산업화였기 때문에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우리가 계속 농촌사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시 썼을까? 아니지. 뭔가 저런 거 쓰고 있었겠지. 산업화를 하자 막 그러면서 우리 막 근대화 시기 때 했던 그런 시들 쓰고 있었겠지. 개화가사. 그래서 여기까지 켰다가 파트 2 작품 좀 나가자. 자, 파트 2 감나무 그늘 아래 4페이지 몇 작품이야? 7작품을 하고 끝내자. 자, 감나무 그늘 아래 화자는 표면에 거기 보면 나와?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같지? 나오나? 안 나와. 안 나오지. 화자 표면에 안 나오고, 성자 표면에 안 나오고, 이미지 상황물감이 주로. 바라보는 대상은 거의 감나무 그늘 아래지. 감나무인데 감나무에 계속 뭐를 영향해줘? 뭐가 영향해줘? 거기 보면은 바람, 햇살, 딱따구리, 청설모. 얘네가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감나무 대신에 거기에 뭐가 나와? 사랑이 끝났기로 소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사랑이 끝난 상황인 거지. 이거랑 이거는 비슷한 상황인 거야. 자, 여기에 뭐가 남아? 그리움이 남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뭐로 자라나? 감으로 변하지. 감나무가 감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의 중간에 성숙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 성숙을 하게 하는 것들이 거기 뭐야? 보면은 이제 흰구름과 장대비,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산이 우는 소리, 계곡 물소리, 산소리, 물소리, 이런 거 겪으면서 어떻게 돼? 감이 익어가는 거지. 감이 익어가는 거는 뭐야? 어떤 성숙인 거지. 내적 성숙.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감나무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끼치는 것들이 있듯이 사랑이 끝난 마음에 그리움이 남아있을 텐데 이 그리움을 어떻게 성숙을 통해 가지고 바꿔라. 내적 성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야?
정서는 깨달음이지. 주제는 감나무를 보며 느끼는 내적 성숙에 대한 깨달음이지. 내용을 보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바람뿐이 아니라는 거지. 서리법이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는 무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그래서 뭔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얘기했지. 감나무 잎새. 또 사랑이 끝나기로서리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라는 거는 뭐야? 이 감나무가 사랑을 의미하고 사랑이 끝난 상황, 그 내면의 그리움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감나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표현을 했다라고 봐. 자, 그래가지고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저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날로 자라면 감들이 열릴 거라는 거야. 요런 것들이 지나가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데 이 감이 다시 익어가기까지는 흰구름, 장대비, 산소리, 물소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때론 머리로 흰구름이고 또 때론 온종의 장대비를 내다보게 이별까지라는 마당에 기다림을 낸 것이랴마는 무슨 뜻이야? 이미 이별하고 사랑이 끝났지. 근데 이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 기다림의 요소가 뭐야? 흰구름, 장대비, 산소리, 물소리 같은 거지. 그래서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뒤척여 산이 오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물이 그 물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면 기다림들이 날로 익어 서러움까지 익어서 저 홀른 감들이 마침내 형형 등골을 밝힐 것. 이거 뭐야? 읽는 거지. 감이 읽는 건 내적으로 성숙한 거야. 그러고 나면 내적 성숙을 하고 나면 이별하고 나서 슬프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보이고 하늘이 눈부시게 보일 것이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적 성숙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또 뒤로 가보자. 9페이지 들길에서 마을로. 자, 이 사람은 주로 자연과 사랑에 대한 내적인 어떤 내면의 모습을 주로 많이 썼지. 자연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연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내적인 자기의 뭐에 대한 얘기인 거지. 인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들길에서 마을로 같은 경우에도 들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녁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 화자는 나이고 청자는 없어. 그러면 독백태고백태이고 바라보는 대상은 저녁 풍경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어떤 들길 그리고 마을. 이거는 자연 그리고 이거는 인간인데 어쨌거나 이 둘에 대해서 전부 다 어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겠지. 정서는 긍정적 인식.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시어들, 정서 나타나는 시어들을 보면은 위에 보면은 뿌듯하다. 그 다음에 서러움. 그 다음에 고즈넉하다. 그리고 서늘하고 뜨겁고 교조하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여러 가지 정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통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긍정적인 움직이면서 동시에 감동, 느낌이 움직이다. 어떤 정서가 떠오르다. 그게 감동인 거지. 사실은 이거 주제의식은 뭐야?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감동인 거지. 사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표현한 거야. 정서를, 그 정치를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주제의식인 거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해걸음 들길에 선다. 이제 해가 질 때 들길에 서서 귀염귀염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화류법이지. 죽어 있는 걸 살아있는. 길섭은 길 옆이란 뜻이야. 길 옆에 많은 촛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슬을 이렇게 표현했지. 이슬이 이제 벽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이야? 깨달음이 나타나지. 이 들길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깨달음. 모두 해몽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쏙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 대는다. 모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뭐 속독새가 온다고 벼들이 자라진 않겠지만 이 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때쯤 도랑물에 삽을 싣는 노인, 그 한 생에는 백발의 나겠고. 그래서 어때? 그 농사짓는 노인처럼 살고 싶은 거지. 동경의 대상이지. 그가 문득 서쪽 하늘로 고개를 든다. 거기에 불새가 북새지를 치니 이제 노을이 쨍쨍하니 쨍쨍할수록 이제 내일도 이제 햇볕이 쨍쨍하겠지.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 도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 부르러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들길인데 들길에서 마을을 돌아보고 다시 들길로 이제 시선 이동이죠. 시선 이동에 따른 세상 연기가 나타나. 자, 그래서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으로 안 돌아볼 수 없다. 인간을 돌아보는 거지, 이제 자연에서.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 이제 인간 삶에서 전통을 느끼고,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는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서 문득.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이고, 대비가 아닌 거야. 이것도 긍정인 거지. 그래서 마을을 바라다 보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들로 돌아가는 거지.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보이지 않는데 지평선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어때? 사실은 이게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뭐야? 시각에 청각하지. 지평선을 듣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쑥국새 울음이 또 들리고 나는 아직 참 모르겠다. 앞광물조차 시리게 오는 서러움이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보면서 쑥국새 울음을 들으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서러움도 느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하루 영이며 하루를 마치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술 한잔 마시고 싶다는 거지. 그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람이다. 샛별이지. 금성처럼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에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길이다. 사람이 길이라는 건 뭐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길을 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이거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지.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무슨 뜻이야? 아직까지는 인간이 더 좋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인데 즉 자연이나 사람이나 다 좋다라는 거지. 노래가 없으니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라고 하면서 어때? 이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과 감동에 대해서 얘기해. 됐니? 자, 다음으로 가보자. 면면함에 대하여. 자, 이 시는 이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암울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견뎌내는 그런 이미지를 쓰는 시지. 고재종 시 중에 몇몇 시들은 암울한 농촌 현실을 견뎌내는 농민들의 의지,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거야. 면면함에 대하여. 자, 거기 보면 느티나무가 나오는데 실제로 느티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느티나무가 이제 농촌 현실을 극복해내는 농민들을 상징한다라고 봐. 그래서 화자는 거기 보면 표면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지? 거기 보면 근데 너 들어보았니? 라고 나오잖아. 너, 그럼 메시지 전달 해주지. 근데 말의 경우는 어떻지? 왜? 의문문에 썼잖아.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는 어때? 면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면면하다라는 건 끊기지 않고 쭉 삶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 들어보았니? 저 동네 밖에, 동네 입구에 느티나무에 푸르르르 소리 공감각이지? 청각에 시각하지. 날이면 날마다 사풍 되게 치고, 겨울바람이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달지 못하던. 별은 뭐야, 그러면? 별은 이상이지. 이상과 꿈인데, 이상과 꿈이 상실된 상황. 이게 상실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겨울이라고 표현한 거지. 암울한 현실. 이 겨울 상황 속에서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인 저나무 제마다 상처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이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는 푸르른은 뭐야? 희망이지. 이 울음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 고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또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말. 이거는 뭐야? 이 느티나무 이꼴 농촌 상황인 거지. 농촌 현실과 농민들을 의미해. 청산하고 떠나버린 농촌의 상황.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그러니까 뭐야? 농민들이 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울음소리가 느티나무의 울음소리와 같다라는 거고, 느티나무와 동일시하는 거지.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든 이파리 내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의를 저렇게 생생히 뿜는데, 자, 이 푸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파리가 되어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이건 이제 극복했다라는 거지, 고난과 시련을. 그래서 정서는 뭐야? 극복 의지인 거잖아. 그래서 주제는 힘겨운 현실에 대한 의지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서 모를 때다가 허리를 펴는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잖아. 왜 저 나무 한참씩 쳐다보겠니? 저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거야. 또 어디선가 북소리, 그것도 희망의 소리지. 왜 둥둥둥 울려나겠니? 그래서 느티나무를 보면서 힘겨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이게 그대로 주제 의식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19페이지 세한도. 요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된 창작 모티프가 된 거는 그림이 뒤에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어. 이제 추사 김정희는 이제 글씨체로 추사체로 유명하지.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 제자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져다 준 책을 이제 감사하면서 대신 그려준 그림인데, 초딩이도 이렇게 그리겠지. 집 봐봐. 집 모양이 무슨 거의 초딩이 그려놓은 그림 같잖아. 2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어. 24페이지. 있니? 봤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줬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명작으로 남게 됐지. 사실 이제 뭐 추사의 명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명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이걸 가져가가지고 제자가 다시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 유명한 문인들한테 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대.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명작으로 남긴 하는데, 요 그림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 여기 있는 집을 마을회관, 이 집을 마을회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이 소나무를 청소로 표현해가지고, 이거는 뭐야? 이 마을회관 이꼴 농촌 현실에 나타내는 거고, 이 소나무는 뭐야? 어떤 농민들 혹은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시를 쓴 거야, 사실은. 그게 이제 세한도인 거지. 세한이라는 거는 새해 추위, 겨울에 그렇지만 추위를 그거를 나타낸 그림이라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봐. 그래서 화자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가 나와. 형자는 나오니? 이장. 안 나와. 너나 뭐 2인칭 되는 회사가 나와야 되잖아. 사실은 독백시
고백체 고백체는 거의 이제 마지막 년 거기 보면 5년, 6년에만 나가 나오고 사실 그 외는 사실 어때? 거의 이제 이미지 상황묘사비 느낌이 나. 바라보는 대상은 청솔인데 이 청솔은 푸른색이잖아. 이 푸른색은 무슨 색이야? 희망의 색이지. 그리고 이 희망의 색과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꼭두선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희망을 의미해. 이 청솔과 대비되는 농촌 현실은 마을회가 아닌 거지. 그리고 이 청솔과 비슷한 게 이장 내지는 동네 농민들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정서는 뭐야? 희망과 바꾸고 있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주제는 힘겨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과 의지지. 이렇게.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에 청솔 한 그루가 꼿꼿이 서 있대. 이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은 농촌의 암울한 현실이고 청솔은 이제 그걸 버텨내는 농민의 선택이지.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뒷집의 새양새까지 깨우던 회관. 어때 농촌이 번성했을 때지. 그 옆 둥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지.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이거는 뭐야? 이걸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 같은 거지.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제 노래 가사야. 그 트로트 노래 가사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장, 뭐야 어떤 그 농촌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장인 거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그 청솔과 동일시되는 대상이야. 그 이장과 함께 다음 페이지.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시골. 이제 시골이라는 뜻이 궁벽은 되게 외딴 시골.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 생산도 끊기고 새마을 운동도 이제 다 그냥 끝나버린. 그러나 어때 시상 전환이지. 희망으로 바뀌지. 저기 난장판이 된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 농민들은 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청소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거야. 그때마다 삭바람, 겨울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푸른 숨결, 희망을 보여주는 청소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니 이거 결국에는 뭐야? 말의 원은 어떻게지?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냐. 뭐야? 희망 고문하려는 거는 아니야. 너희한테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까마까치가 얼어주는 이 암담한 농촌 현실 속에서도 저 동력에서는 꼭두선이 뭐야? 희망의 빛이 타오른다. 즉 희망이 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지. 되니? 이해되지? 또 다음으로 가보자. 수선화 그 환원자는 33페이지.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해. 사실 이제 대화체이긴 한데 수선화잖아, 너가. 그러면 이거 독백체일 수도 있겠지. 대화체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대화체라고 해, 독백체라고 해. 너가 있는데 구제하면 독백체야. 근데
무생물이라도 너가 옆에 있으면 뭐야? 대화체라고 봐. 수선화한테 말을 거는 것도. 그래서 화자는 나이고 청자는 너인데 수선화야. 그러면 대화체가 돼. 이 대상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뜻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은 수선화이고 수선화는 뭐하고 있어? 개화하고 있지. 이 개화할 때의 느낀 정서, 감동이지. 그래서 주제는 수선화의 개화를 보면 느낀 감동이야. 꽃이 피는 거를 보면서 우리 개화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보면 어느 순간 팡 터지면서 이제 개화하는 꽃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지. 그 긴장감, 이 개화 과정의 긴장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보자. 거기 뜰하기 전체가 묻는 게 서늘한 긴장감이 보인다. 왜? 이게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지, 꽃이. 아직 맵찬 바람이 하르르 먹고 거기 시간이 잠깐 정지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긴장감이 고조돼. 그러다가 저토록 화려한 줄기 사이로 저토록 환한 꽃을 밀어 올리다니 뭐야? 개화한 거지, 이 순간. 개화해서 거기 문득 내가 오롯함으로, 내가 이제 반듯함으로 나도 어때? 엄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개화를 보면서 그 개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반듯해서 나도 반듯해져야 되겠다고 느끼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서늘한 기운을 느낀 죄로 나는 조금 더 높아야겠다. 나도 어때? 좀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쓴 거지, 개화 과정. 됐니? 오케이, 다음 거 가보자. 첫사랑. 좋았어요. 연주열을 위한 시. 첫사람이랑 초록바람의 전원까지 하면 되지. 첫사랑 거지. 자, 화자는 누구야? 없어요. 너야? 없어요. 없지. 성자도 없으니까 인기 상황에서 주시지. 바라보는 대상은 나뭇가지 아니야?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자, 나뭇가지에 대해서 눈이 노력을 하는 거지. 그 결과는 뭐야? 꽃이지. 근데 이 꽃의 종류는 두 가지지. 첫 번째는 눈꽃, 두 번째는 봄꽃. 눈꽃이 첫사랑. 요거는 첫사랑의 결실 내지는 또 다른 사랑.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겠지 라는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첫사랑의 아름다움, 인내를 통해 얻는 첫사랑은 사실 아니 정서는 이제 감탄이 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보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에 키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있으면 여기 이제 눈이 내리잖아.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 눈이 하도 많이 내리지. 처음에는 나뭇가지에는 눈이 안 쌓이는데 나중에 가면 어때? 이렇게 쌓이지 위로. 이게 이제 눈꽃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실제 이제 눈이 녹고 나면은 봄이 되면은 뭐가 돼? 이 가지에서 봄꽃이 피잖아. 그래서 이 눈꽃이 첫사랑. 그리고 이 봄꽃은
결실이거나 혹은 새로운 사랑이지. 자, 그래서 첫사랑을 하려고 엄청나게 도전을 했지, 눈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보고, 남분분 다 뭐야? 이제 음성상인 거지. 춤을 추었겠지. 미끄러지고 수백 번. 바람 한 대락 불면 휙 날아가 이 눈 가지가 이제, 눈 위에 쌓이는, 이제 눈에 가지에 눈이 쌓이는 그런 게 이제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첫사랑의 속성은 어때? 이루기 힘든 거지. 햇솜 같은 마음에 덮어주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이 첫사랑을 황홀 예찬하고 있는 거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이 첫사랑의 속성은 어때? 금방 잘 이루어지기 힘들고 금방 깨지기도 쉽지. 그래서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이건 뭐야? 첫사랑의 상처지. 첫사랑의 상처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거는 뭐야? 첫사랑의 결실이거나 혹은 새로운 사랑이거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첫사랑은 일단 부딪혀봐라.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 아니에요? 응?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 아니에요? 첫사랑 짝사랑 모르겠다. 보통 그럴 확률이 높겠지. 자, 46페이지 마지막 초록바람의 전화. 자, 이거는 그냥 그 봄 풍경을 하다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느끼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봄이 아름답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야. 초록바람의 전원이라는 거는 초록바람이 말을 전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초록바람이 돌아다니면서 봄 풍경이 초록바람이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렇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라고 하면서 내용을 끝내는 시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른 주제의식 없고 주제는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이야. 이 생동감을 뭐로 표현했어? 의인화시켜가지고 뭔가 초록바람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 근데 이게 초록바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초록바람 정말 말을 전하는 게 아니어도 어떻니?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감탄하는 그런 식인 거지. 그 내용을 보면 뒷동산에 청솔잎을 입질해주던 바람이 이 초록바람이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에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고 하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 소나무지. 소나무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강변에 미로나무로 가고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리밭에 있는 여인에게로 가. 여기에서 강변에 있는 미로나무. 그 다음에 보리밭에 있는 여인에게로 가. 이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초록바람이 솔나무부터 해가지고 강변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보리밭에 있는 여인까지 이동을 하고 이 여인이 다시 어디로 시선을 돌면 정자나무로 시선을 돌리는 요런 모습으로 이제 어때? 그 봄풍경을 묘사를 했어. 이게 마치 초록바람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자, 거기 보면은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고 하자. 달려가서 거기에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는 듯이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대며 강물이 짤랑짤랑 구슬아 이슬을 쏟아냈다고 하자. 바람이 부니까 이슬이 쏟아진 거지. 그 의중, 그 뜻을 알아챈 바람이 또 이제 그 누구보다 앞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가 이마에 구슬땀을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또 말을 전하니까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 눈앞에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면서 뭔가 또 말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자.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보기에 봄풍경이 마치 이런 것 같아. 초록바람이 말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려면 어떤가? 이건 뭐야?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지.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지쳐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솔적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씻는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이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니? 이만큼 아름다운데 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시인 거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